신감 여기 연지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국말 잘 하시죠? 뭐 통번역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우리 원장님 소개해 주셨는데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데 저는 그 북한 개성에 13년 동안 그쪽에 가서 북측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일을 하고 생산을 한 그런 현지 사장이기 때문에 13년 동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만난다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개성 그러면은 먼저 남북 간의 갈등과 전쟁과 아픔과 충돌과 이런 그 기억만 있었다가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이제 평화와 화합과 상생, 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공존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가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또 군사적 그 개성공단 그 지역에 북한의 그 전차 부대가 저쪽 후방 10km로 이렇게 물러갔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의 땅에서 평화의 땅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곳이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그 가치는 이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는데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데올로기 문제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좀 그래도 낯설지만 특히 우리 베트남 분들한테는 좀 낯설지만 이 한반도에서의 개성공단의 위치와 또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저는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전도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겠다. 개성공단을 알고 싶어하는 그룹이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고 싶다.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강의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론 베트남 분들 계시지만 제가 오면서 퀴즈를 하나 좀 내려고 해요. 잘 좀 한번 맞춰보세요. 두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북한말 퀴즈를 많이 내게 되는데, 여기 보조개 있잖아요? 보조개를 북한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목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을 뭐라고 부르죠? 밥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들어갈 때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가잖아요. 패스워드가 북한말로 뭡니까? 비밀번호. 개인번호? 패스워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아마 하시면 네? 패스는 통과죠, 그죠? 네. 그러면 워드를 뭐라고 할게요? 네? 통과 암호라고 합니다. 이거 못 맞히셔서. 자, 그러면은 우리 여성분들 각선미라고 그러잖아요. 예쁜 뭐야. 각선미를 북한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응? 예? 많이 비슷한데요? 거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박선미 예쁜을 빼고 다리미. 그래서 제가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선물을 드리려고 저희 회사에서 이 마크햄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BTS의 그 제이홉과 정국이가 입는 옷입니다. 네, 이거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 나노 바이오 마스크거든요. 요것도 하나에 10,000원씩 이렇게 10장이니까 우리 저 연구원님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남았습니다. 요것도 아주 예쁜, 아니 제가 강의 온다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여기가 요 안에 예쁜 그 양말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마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고민해 보세요. 우리 남한의 국보 1호는 남대문, 숭례문. 그럼 북한의 국보 1호는 네? 뭐 얼른 검색하셔도 되고요. 자, 검색을 빨리 하셔서 마치시는 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시작할게요. 평양성. 동부시도에 한 24km 되는 그런 그 성이죠. 저희 같은 경우 평주산성, 남한산성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평양에 사업이 있어서 몇 번 갔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좀 바라봐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좀 강의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 저희 직원들이 또 이렇게 준 거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개성공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에 그 통일부 장관도 한반도에서의 개성공단은 매우 이질적이고 오랫동안 분단된 사람들이 일상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 차이를 줄여가는 그런 공간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의미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 로저스도 이제 한반도에서의 그 북한과 한국의 그 투자처로의 그 앞으로의 기대는 이 남북 간이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이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 이인영 씨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빨리 남북 간의 그런 대화와 협력이나 이런 모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남북 관계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도록 이렇게 원하는. 그럼 이 개성공단은 어떤 모양이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총 공단이 약 800만 평, 배후도시가 1200만 평. 요 크기는 창원공단과 창원시를 합친 것. 서울의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의 1.25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초창기 제가 2004년 6월 달에 들어갔는데요. 그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컨테이너에 파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06년도, 이게 2016년도 2월 달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신호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많은 변혁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매출액은 약 8천억, 그 다음에 회사는 신원 글로벌, 신원 GLS, 문화재단, 합창단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그 신원 여기에 전무이사지만 그 신원 GLS 물류회사인데요. 이따가 물류회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대표회사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스 브랜드는 베스트밸리, CBT,
24H 그 파렌하이트 마크에 그 다음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월마트, 타겟, K마트, 메이시스 백화점, 프리마크, 엔테일러. 수입 브랜드는 브리온이라는 브래드 피트가 선전하는 곳입니다. 이 브리오니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해외 공장에는 베트남 1, 2법인 하노이에 다 있습니다. 하노이에 2개가 있고요. 한 공장에 4,500명, 5,000명. 그리고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1, 2, 3법인이 있고요. 개성, 중국의 상해, 남경, 뉴욕 지사 이렇게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공장이고 여기가 이제 2공장입니다. 제가 여기 1법인, 2법인 이제 모두 제가 현지 사장,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04년도에 들어갔고 북측 직원들을 저희 중국으로 데리고 와서 실습을 했었고요. 그 직원들이 들어왔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북한 최초로 또 패션쇼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장을 또 새로 짓게 됐고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2016년 2월 달에 철수를 하고 나게 됩니다. 잠깐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투자액은 이 공장 기준으로 이 공장 기준으로 약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은 한 10,000평 정도, 건물 바닥 면적인데 이거는 건물 면적 한 8,000평 정도, 공장 규모는 27개 라인인데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요걸 갖다 한 개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한 38명 정도 앉는데 여기에다가 옷을 그냥 한번 여기다 집어넣으면 저 맨 마지막에 옷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나올 때 1950명 이렇게 나왔었고요. 하루 생산량은 한 4,000장, 1년에 한 120만 장 정도 이렇게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왜 두는 이 정치적, 군사적, 이런 이념적으로 어려운 데 와서 왜 우리 공장을 하고 그러느냐. 신원 우리 전체의 2%밖에 안 돼요, 개성이. 근데 왜 거기다가 막 애써서 이렇게 하느냐. 그건 바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산성, 품질력, 생산 납기, 인건비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생산성은 국내의 95%로 다소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그 노동 습관이 있기 때문에 즉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그 배급을 해요. 베트남에 여기 대학원생들도 계시지만 내가 전부 다 받아갖고 기본적으로 얼마 세금 내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배급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품질력에 있어서는 국내에 제가 105%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존심이 뭐 엄청나게 강한 데다가 같은 그 반민족 아닙니까? 손재주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뭐라 그럴까 자긍심이 좀 강한 편입니다. 저희 옷에 보면 여기 안티건이 보면 이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라고 하면 품질 표시 라벨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안에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요 안에 1, 2, 13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개성에서 생산된 물건이 남한으로 왔어요. 저희는 보통 이제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팔린 물건이 있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마이크 빼셔야겠죠. 그래도 들리나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고객 만족팀이 본사에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이제? 괜찮죠? 네. 자, 물건이 하자가 있어요. 이 물건이 백화점에 갔다가 소비자한테 다시 저희 고객 만족팀에 와요. 그러면 고객 만족팀에 왔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만든 건지 또 베트남에서 만든 건지 또 개성에서 만든 건지 이걸 보러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이 13이 뭐냐면 완성반의 2조의 13번이 최종 검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은 피드백을 해가지고서 그 만든 동무들을 막 혼내거나 평가할 때 성과급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제도를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친구들이 먼저 그거를 해주고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되게 놀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개성 사업도 하지만은 평양에서 남성복 양복을 만들었어요. 이런 양복을. 그런데 평양을 갔어요. 뭐라고 피복 공장을 줬는데 보통 이렇게 1층에 쇼윈도 쇼룸이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막 허접한 물건들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잠금숲 지배인한테 아니 그래도 남측 선생님들이 오고 귀한 분들 오셨는데 이렇게 허접한 물건을 여기다가 갖다 놨냐?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데는 아주 좋고 품질 좋은 거를 1층에다 딱 깔아놓지만 우리 동무들이 언제든지 와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제품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잘못된 옷을 쫙 걸어놨다는 거예요. 1층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시는 이런 제품을 만들면 안 돼. 라고 그 쇼룸을 교육의 장으로 만든 거지 무슨 뭐 보기 좋게 무슨 장식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그 품질 관리 인식은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바나트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바나트 브랜드를 가지고 대통령상 품질 대상을 받았어요. 개성이 있는 물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의류 분야에 있어서 품질 경영 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개성에서의 그 품질 인식은 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산 납기 이거는 이따가 내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대략적으로 국내는 약 1,500달러 즉 180만원에서 200만원 줘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중국도 한 80만원 줘요. 650달러. 그 다음에 베트남도 380에서 지금 400달러까지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개성에서 나올 때 185달러 줬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개성은 뭐 초코파이도 줘야 되고 국도 줘야 되고 우리가 교통비도 줘야 되고 저기 그 보모들 젖먹이들 또 우리가 또 지원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다 해가지고 255달러 정도. 만약에 개성이 재개되고 기업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개성이 재개되고 들어갈 사람 손들어 했더니 기업의 95%가 다 들어가겠다. 왜 들어가? 이 기업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동식물이 그 어떤 먹이사들과 뭐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그 감각적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욕구로 인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돈이 벌리기 때문에 가는 거지 뭐 이게 민족 사업이다, 뭐 통일을 위한 발판이다 이거는 이제 그런 가치적인 측면이고 1차적으로는 돈이 되고 너무 우수한 생산처이기 때문에 개성을 선호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저 금전적이고 또 경제적인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 또 그런 어떤 남북 간의 통일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개성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남북 관계,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의 취업 문제, 나의 장래 문제, 나의 기호,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시하고 이게 어느새 이렇게 점점 이렇게 관심이 좀 멀어진 분량이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신청하시고 또 함께 이런 자리를 나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자료인데요. 요 정장, 요걸 한 벌을 남쪽의 공장에서 만들려면 $40 줘요. 베트남에서는 요거의 절반 가격인 $20. 개성에서도 $20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셔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인데, 그 다음, 물류에 대한 부분. 중국에 저희 대령 공장이 3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맨 오른쪽에 보이는데, 여기가 물류회사인데요. 25,000평 되는 물류회사입니다. 직원은 102명. 여기가 이제 제가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대련에서 인천항으로 오는데 7일이 걸려요. 7데이가 걸려요.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부산항까지 오는 게 15일이 걸려요. 자, 북한 개성에서 우리 여기 물류센터까지 오는데 3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는데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한국까지 와갖고 뭐 어떻게 하냐? 이걸 다시 물류센터를 못 가고 완성공장으로 가요. 왜 완성공장으로 하냐면 7일 동안, 15일 동안 염습을 먹고 오기 때문에 이 옷이 이렇게 아까 각선미 얘기 나오는데 이게 단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 오시기 때문에 또 완성센터 가서 또 다림질을 해요. 다림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 시간도 들어. 그런데 개성에서는 이 컨테이너에 횡다 시스템으로 해서 그냥 들고 나옵니다. 쭉.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류 비용에, 퀄리티에, 그 다음에 생산 납기, 리드 타임 단축 문제, 이거는 정말 어디 가도 이런 경쟁력 있는 생산처는 저희가 찾아보기 어렵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후의 시간은 사진을 통해서 많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수학 분석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저렴한 인건비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남측의 거의 절반 이하. 그 다음에 중국에도 거의 한 3분의 2.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하고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빠른 접근성, 그 다음에 또 그런 퀄리티, 고퀄리티 유지하는 것, 저희는 사실 그 단가보다는 그런 퀄리티 유지하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개성은 저희한테 너무 훌륭한 그러한 그 공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성공단의 그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타 생산처와는 비교 불가한 품질력,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능력, 그 다음에 품질 관리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는 공간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점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아까 185달러, 즉 20만 원 정도였지만 저희가 나오기 전에 좀 더 올려줘. 몇 달러, 한 2, 3달러 더 올려줘. 라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 막 심하게 됐고, 이제 만약에 재개가 되면 아마 적어도 300달러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충분히 개성공단은 앞으로 한 몇십 년간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규정 불비로 인한 법인관리 어려움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어느 나라나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첫째 우리 국가 같은 경우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조례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그 남북 간에 합의서가 있고 또 개성공업지구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잘 시행되거나 또 그런 세부적인 세칙 이런 것들이 남북 간에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업은 북측에서는 이렇게 해달라, 남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중간에 서가지고 되게 어려움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회주의 노동의식의 한계성이 있다. 베트남이나 중국은 뭐 이미 이제 그런 경제적인 급부, 즉 내가 버는 거에 대한 내 맘대로 쓰거나 저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지만 북한은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 소유를 받아가면 사회문화시책, 즉 우리로 말하면 4대보험 같은 거를 30% 떼이고 그 다음에 또 배급을 하잖아요. 막 무슨 집도 그렇고 또 학교도 그렇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뭐 이제 이런 명목으로 다 이제 그 정부에서 좀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이걸 벌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고 저축을 하고 어딜 보내고 뭘 사고 막 이런 개념들이 아무래도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공단 말년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그 달러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자기 소득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개념이 달랐어요. 즉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아까 가치 얘기도 나왔는데 남한 기업이 북한에 가서 북한 근로자들을 그 가르치는 자본주의의 어떤 물론 나쁜 점도 많지만 자본주의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제 조금 더 야근을 해서 더 수당을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그 개성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한테 어떤 필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입맛에 맞게 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뭐 예를 들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성과급제를 도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봉급이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10년이 된 사람은 5년 없는 사람보다 또 0.2달러를 더 준다든지 0.3달러 더 준다든지 5달러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어떤 그 근로 의욕을 구축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걔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혼이 개성공단의 삼성이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되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아들도 물론 삼성 다니는데 개성공단의 삼성이다 신혼이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까 노임 수준 아까 185는 중간 이하에 아래 많은 기업으로 300달러까지 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신혼을 좋아했나? 근로자가 뭐 돈만 많이 준다고 다 만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복리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적정한 근로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간적인 대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좀 다가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기회 요인이 있는데요. 공업지구 밖 외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공업지구를 막 시작하고 났는데
베트남은 솔직히 저도 이제 베트남에도 제가 공장도 차려보고 했는데 공장을 가동하고 6개월 정도 돼야 이게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가 언어도 안 통하고 표정도 안 통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개성 가보니까 2개월이니까 벌써 수준이 올라요. 3개월이 되니까 벌써 속된 말로 손익분기점이 넘어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사 분량의 9%밖에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개성 좀 더 해줘, 개성해서. 왜냐면 돈이 벌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공업지구법을 들여다보니까 공업지구법 39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기업은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품의 가공품을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활용해볼까? 이 법을 만들어 놓고 활용이 돼야지 해가지고 제가 통일부, 그 다음에 북측은 이제 총국이라는 중앙특구개발제도 총국이라는 이제 그쪽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제안서를 냈죠. 내가 생산 물량이 넘친다. 지금 본사에서 막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넘치니까 공업지구pháp 즉 개성시내에 피복 공장이 4개가 있었어요. 은하 피복, 불사 피복, 모란 피복, 애국 피복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다 한번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원단을 갖다 주고 나오는지 봤어요. 공업지구에서 2달러로 꾸밀 수 있는 거를 거기서 1달러 꾸며주는 거예요. 엄청 재밌게 했죠. 정말 재밌게 하고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즉 공업지구법을 잘 요해하고 잘 분석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니까 또 돈이 된 거예요. 공업지구가 안 들어와서는 이렇게 할 수도 없었죠. 자, 그 다음에 공업지구 밖이 개성 시내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평양을 가보자. 평양엔 더 훌륭한 공장들이 많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평양을 갔어요. 평양에 가가지고 동대문 노역의 모란봉 피복 공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공장이 일본의 조총련이라고 있는데 조총련에서 활용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양복 공장인데 남성복 공장 이거를 갖다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인천항 있죠? 인천항에서 밤에 배로다가 실어 날르면은 이게 밤새 쭉 저 올라가서 남포항에 아침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물건을 싣고 1시간 반 거리니까 거기 평양의 공장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만든 물건들은 또 남포항으로 또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또 내려와.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은 여기 인천항에 가면 또 만든 물건들이 내려와 있고 그렇게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하다가 2010년도 천안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사 조치라는 것이 내려져요. 그래가지고 개성의 외주 공장에 뒀던 거, 평양의 공장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오이사 조치였지만 저희 같은 경우 11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원재료와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질 때까지 허용한다 해갖고 11월 달까지 다 만들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온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혼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성공업지구가 재개되고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린다 한다면 북한에 현재 이게 27개 경제 특구와 관광 특구 지구가 있는데 저희 신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진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공업지구가 아니었다면 그런 꿈과 비전과 계획들을 세울 수 없었는데 이렇게 공업지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단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여전히 2016년 2월 달처럼 정치적, 외교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또 재개가 되고 이런 아픔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종 업계와의 경쟁이 심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점점점 이제
업체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어느 기업은 잘 되고 어느 기업은 아주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측에서는 직원들이 거기 안 되는 기업에 계속 저렇게 보내야 되냐,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월급도 밀리고 또 그다음 복리후생도 안 좋고 막 이런 그 문제도 있었고 모든 기업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또 모든 동무들이 또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그 업체와의 그런 경쟁 마찰, 또 우리 기업들이 좀 잘하고 그다음에 도와주고 하면 되는데 저희 기업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노동 집약적 생산 공장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65%, 60%가 이 봉제 쪽에만 집중이 됐었어요. 공업지구가. 물론 나중에 이제 IT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회사,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 회사, 전자회사, 반도체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너무 노동 집약적 그런 저기가 많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북측에서도 이제 앞으로만 IT만 받는다, 무슨 뭐 자동차 산업만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것들이 든든해야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서비스업, 4차 이렇게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경제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앉아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불을 조금 더 끄면 더 환하지 않을까요? 여기 괜찮으실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깜깜해서 그럼 비대면 학생들이 안 보일 것 같아요. 비대면 학생이 저 안 봐도 돼요. 그냥 화면. 그러면 대면 학생들 위주로. 자, 이 모습은 뭐냐면은 제가 2004년 6월 달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허벌판에 저쪽 위쪽에 그 마을이 있었고 그냥 그 철조망도 없는 그런 황량한 땅에 저희 그 부지 여기가 저희 땅인데 여기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때 잠은 이제 컨테이너에서 막 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 떠놓은 게 막 다 얼고 그럴 정도로 되게 고생이 심했죠. 자, 이렇게 여기가 신혼 땅이야 하고 이제 그럴 정도로만 이제 보여줄 수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말뚝을 받고 이제 착공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착공식이라고 하지 않고 착공 예배라고 이렇게. 그래서 북한에서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북한의 그 보위부 참사와 민경련 참사가 여기 같이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북한에 들어가면 좀 저 사람들은 좀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 1공장입니다. 1공장이고요. 1공장 모습입니다. 자, 요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공장이 지어지는 동안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죠. 우리 공장에 올 동무들을 내가 미리 뽑아서 조반장들을 좀 미리 뽑아가지고 우리 대련에 중국 따이렌에 있는 공장에 가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제3국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돈이 얼마 들든지 할 테니까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접니다. 제가 단장이고 북측에 이제 요분이 강용철 이분이 이제 우리 박대리님 뒤에 계시지만은 이분이 강용철 부총국장, 그 다음에 요 박철수 부총국장, 즉 공업지구를 나중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 이 두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남측의 반장 해갖고 북측 사람들은 이제 대련해서 교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해버리고 이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북한 땅이면 내가 또 좀 이렇게 위축돼야 돼 괜히.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련에 마이칼 백화점이라고 고급 백화점에 저희 비키라는 브랜드가 입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여기서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걸리는 거야. 자존심 가지고 해야 돼.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었고 또 자본주의에 대한 것도 좀 보여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 용어가 틀렸어요. 저희는 다 한국말 또는 일본말이 많아요. 경제 용어가. 그런데 북한에 가니까 다 순수한 자기들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 우리 실장들이 가고 어떻게 가르치지? 그래가지고 봉제 용어 통일사전을 만들었어요. 저 신혼이. 이거는 저 라이센스를 걸어도 되는 거지만은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봉제 업체들 오면 다 나눠주고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었죠. 요거 북측 노력들 요 연수한 것만 가지고 제가 2시간 재밌는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2분으로 끝내겠습니다. 크게 연수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제가 이제 뭐 강의한 뭐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북측 동무들이 이제 왔을 때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동무들을 보면 옷도 남노하고 또 얼굴은 막 여기 추워서 얼굴 빨갛고 머리는 솔직히 감은 지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옷은요 저 한 벌 가지고 한 겨울을 났어요. 그래서 제가 13년 동안 매일 아침 앞에서 정문에서 인사하고 퇴근할 때 인사했는데요. 전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했습니다. 그럴 때 딱 보면 영순이네 정의가 오네 딱 알고 있는 저 옷을 보면 그럴 정도로 되게 여러 가지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잔단이 남아요. 즉 500야드가 들어오면 한 10야드, 20야드가 남아요. 그러면 이 자켓 같은 경우 2야드만 만드니까 그걸로 옷을 만들어서 우리 동물한테 또 나눠주고 그런 재미가 있었죠. 자, 요거는 이제 직원들이 들어오면 우리 남측의 봉제실장이 너는 그동안의 경력이 뭐였어? 뭘 잘할 줄 알아? 또 어디에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거죠. 5분만 더 하고 좀 쉬면서 또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5분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교육을 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2004년 12월 31일 종무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 해 마무리. 이때 처음으로 이제 초코파이와 맛동산의 위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봉제, 재단, 봉제, 만사. 이 첫 제품이 나갈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측 그 출입사무소 CIQ에서 첫 제품이 나갔는데 제가 오늘 이 옷을 갖고 온다는 걸 선물을 갖고 온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군사분 개설 넘어오느라 이제 킥업 전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북한에서 너무너무 저희가 잘 됐어요. 그랬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개성에서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최초로 우리 패션쇼를 한번 해보자. 우리 브랜드가 그때 7개 있었으니까 패션쇼를 한번 해보자. 아니 패션쇼는 무슨 공단에 와서 무슨 패션쇼를 해요. 아니다. 우리가 최초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저희 모델이 김태희 씨라고 알죠? 김태희. 안 사람 되는 김태희 씨가 우리 C 모델인데 김태희를 데리고 와서 개성에서 한번 패션쇼를 하자. 근데 여기서 외래어를 넣어서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복 전시 이름이 촌스럽게. 그렇지만 이제 패션쇼를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렵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에드벌룬도 띄우고 김태희 씨 저희 그 강당에서 이제 이렇게 단양에 오는 모습. 그리고 이때 패션쇼 할 때 조건이 뭐냐? 개성에서 만든 물건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깨가 보이면 안 된다. 민소매는 안 된다. 즉 슈골더 낫은 안 된다. 어떻게 남사스럽게 여기 어깨가 드러나느냐? 치마는 무릎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막 여러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은 비트가 강한 음악은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그냥 자기네 가요나 무슨 계몽가요 이런 걸 해야 된다. 막 조건이 많았는데 그냥 당일날 그냥 저질렀어요. 나중에 국가가 어떻게 되는 거네. 자, 이거 김태희 씨만 이렇게 입혔고, 저 뒤에 보시면 옷을 다 막 이런 식으로 입혔어요. 그쵸? 여 민소매에 올라가고 남자애들 장발에 뭐 별 스레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론은 김태희 씨가 이쁘긴 이쁘네요. 그죠? 지금도 이쁜데 아무튼 뭐 북한 아이들이나 남쪽에 뭐 현대아산 건설 직원이나 김태희 씨하고 붙잡고 사진 찍겠다고 그냥 아주 난리가 났어요. 북한 애들도 김태희 씨가 가장 남쪽에서 유명한 배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 행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탄력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 개성만이 아니라 그때 남쪽에서 300명, 북측에서 50명이 왔어요. 이게 개성에서 할 것 아니라 우리 평양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얘들도 자신이 생겼는지 그래? 평양? 자기들도 한번 보고 좀 하고 저기 하겠다. 그래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즉 민경연을 통해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를 또 북한으로 저기 평양으로 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경 그 다음에 순환비행장 해갖고 이제 평양 가갖고 그러면 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라고 그래가지고 유경체육관 그 다음에 고려호텔 양각도 호텔 그 다음에 거기 중공업전시관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 4군데를 돌면서 다 조사도 하고 민경련 사무실에 가서 또 협의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시아나 300명짜리 전세기도 하나 마련했고 1억 얼마에 그 다음에 숙소는 양각도 호텔에 몇 개 잡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막 다 진행됐는데 또 이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래가 무슨 하지 마라. 또 이제 이런 그 제재 때문에 이제 성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행사고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은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 한 5분 내외로 질의응답하고 화장실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4시에 시작해서 4시 반에 또 마치고 그 다음에 4시 반에서 한 10분 정도 더 질의응답 한 다음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강의는 굵고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단 전반은 이런 대로 마치도록 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지 포스트잇 보시면 붙여져 있을 텐데요. 그 포스트잇을 질문 한 개에서 2개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포스트잇은 파일에가 있고요. 그냥 지금 손 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간이 손으로 없으니까. 하셔도 되고, 적으셔도 되고. 네. 그 사용해주는 그 내용 중에 북한 사람들이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한테 이제 그 일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 교육을 해줄 때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의욕을 부추기면서 더 일을 원하는 방향대로 주문을 하셨죠. 그런 소통의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성공의 요건은 남측에 제대로 된 기업, 남측에 제대로 된 기술자, 남측의 인성과 품격과 기술력이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들어갈 때 삼성이나 LG 고급 기술자들을 내가 면접을 다 해서 좀 인건비가 좀 더 들더라도 인격적으로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간시 새끼들 막 이렇게 무식한 것들 말이야,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배제를 한 거죠. 즉 우리는 한영제도 또 정말 집사람과 같은 그런 종업원들이라는 그런 개념을 먼저 심어주게 됐고요. 그러니까는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또 북한 사람들이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물,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너무 막 관심이 많아요. 막 다 뜯어보고 아이하고 밤을 새워서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외우고 기록하고 이게 막 뛰어나요. 어려서부터 왜 이렇게 쳤고 암기하고 뭐 신년사 1월 2일 신년사 나오면 신년사도 그 깡그리 다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물론 개 중에 이렇게 뚱땡이 피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좀 잘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잘 되려면 먼저 남측이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리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있고 14년 동안 제가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끌어왔던 것이 우리 신원 개성공장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인사권과 생산권을 북측에다 넘겨주지 않고 갖고 갈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한 번 정도 더 손들 가셔야 됩니다. 네, 옷을 만들 때 원자재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그 모든 원자재들은 다 어디서 공급을 하는 건가요? 사실 북측에서는 빗자루조차도 무슨 걸레, 청소 걸레조차도 잘 조달이 안 됐어요. 그만큼 중공업 산업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안하기를 공단에서 제2차 산업, 즉 그래서 내가 야, 너네들 왜 남쪽에서 이런 빗자루나 이런 거 들여오지 않게 개성 시내에 그런 그 생활품, 생필품 그 기업소 같은 걸 만들어서 공단에만 조달해도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공단 인근에 야채 농장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를 지금 해가지고 보험지구에 그런 식재료를 납품하면 너희들도 돈 벌고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술과 자본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뭐 원부자재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태리 원단이나 일본 원단 그 다음에 뭐 중국보다도 이제 국산이 더 좋았잖아요. 대구나 이게 다 100%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바늘부터 봉사 즉 실부터 원단, 부자재, 테이프, 비닐 뭐 해갖고 다 남쪽에서 공급을 받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정도 쉬고 4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이 질문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일단 사진을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만 나누고 볼게요. 이 모습은 이제 제가 그 법인장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15명의 주재원들을 관리도 하고 또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수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지침도 주고 저도 또 물론 연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조반장들한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 것도 응대해야 되고, 북한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저쪽 북한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또 많았어요. 또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보험기구의 실상을 제대로 잘 알려야 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 그 성과를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뭐 이렇게 잘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수박을 주는 모습이에요. 그죠? 수박하고 떡하고. 그 다음에 북측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귤이에요. 귤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귤 그리면은 한자로 성화, 홀리프루트. 그러니까 저 제주도에서 난 귤을 되게 성스럽게 생각하고 되게 귀하게 생각해. 근데 제가 그냥 막 박스째 갖다 주고 한 사람당 5개, 6개 이렇게 푸니까 애들이 막 그냥 이렇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수박도 주는데 수박 이렇게 큰 거를 정말 양재시장에서 하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0명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10사람한테 나누죠. 그러니까 수박 크기가 막 이만한 거야. 그런데 그 영화라고 있었는데 영화 보면은 식당에 가서 이렇게 각설탕을 각 얼음이죠. 그걸 한 개를 얻어다가 이 여기다가 위에다 놓고 절대 먹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 위에다 놓고 어디서 그냥 꼬질꼬질한 비닐을 갖다가 그걸 똘똘 말아. 그리고 책 가방에 넣어. 자기 가방에 넣어. 그게 뭐냐? 이제 퇴근하면 점심때 받았지만 퇴근할 때 이걸 빨리 갖고 가서 우리 집 식구들 먹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더 시원하게 해주려고. 자, 그런 마음 보면 저희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돈 안 벌어도 좋아. 우리 동물은 입에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건강 챙겨서 줘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다음에 바나나. 저희들도 어렸을 때, 우리 저 원장님도 그렇고, 국민학교 때 그림책에서 보던 것이 이제 이 바나나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저기 하면 다 녹익어갖고 시커먼 바나나를 좌판대에서 보거나 먹지 못하고, 그런데 저 바나나의 귤의 밀감에 부축 직원들한테 주니까 얼마나 그날은 잔칫날이, 자기 잔칫날에도 이렇게 못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출근 인사.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 없이 2004년도 제가 들어간 날부터 2016년 2월달 저녁 때까지 제가 아침에 나가서 어서와, 잘 잤어? 뭐 먹고 왔어? 아유 고생했어, 어서와. 제가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이거를 정말 13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없이. 여기 증인이 계세요. 여기 관리위원회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저희가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그 우리 동네를 바라보면서 그 춥고 배고프고 막 이렇게 한데 그래도 우리 공장에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러 오는 동무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눈을 맞춰주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뭐 그거밖에 더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근데 개성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영하 20도. 어느 날은 영하 20도면 거기는 다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차에 저 온도계 보면 24도까지 찍혔어요.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간 정말 내가 이거 머리가 이렇게 돌아버릴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멍하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내 입에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아. 내가 내일은 좀 쉬어야 돼. 난 좀 너희들만 해. 너희들 좀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총 5명실 동무라고 이 동무가 사실 1대1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나한테 사장선생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 정문을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은
북측인 경우엔 적어도 자기네 위대하신 지도자 이외에는 별로 잘 안 써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안 써요. 그런데 저한테 몰래 다른 공장은 신원 따라서 한다고 정문에 나와 있다가 11월 찬바람 부니까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정문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날 안 나갑니까? 꽁꽁 싸매고 또 나갔어요. 그러다가 좀 너무 무리해가지고 입이 돌아갔어요. 입이. 그러니까 구아나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그래가지고 제가 긴급 나와서 일산백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7일 동안 뭐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침도 맞고 해서 난쪽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같은 동포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했다는 거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1공장의 샤워실인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막 여기 막 떡이 지고 막 이런데 우리 고급 옷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석회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가 또 많았어요. 이가.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정말 옷에 그런 게 나오면 정말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탈의실을 아예 변경을 해가지고 일단 샤워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용도 변경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개성 시내를 제 차 끌고 나갔는데 개울가에 눈을 헤치고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무들이.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따뜻한 물을 내가 24시간 주자. 한번 줘보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돈보다도 따뜻한 물 최고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주지, 배부르지, 따뜻하지, 깨끗하지. 뭐가 더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했는데 이거 재미 보고 나중에 이 공장에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더 큰 걸 쳤습니다. 식당입니다. 누가 식당을 이렇게 크게 합니까? 여기 그냥 여기다가 라인 깔고 돈 벌면 돼요. 누가 이렇게 옆길에 돌려서 저기 하지. 그러나 가장 쾌적하고 가장 좋게 이게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새해 신년사 부축직원들 이건 뭐냐? 저희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46억을 벌었어요. 1년에 46억. 즉 우리가 개성에서 안 만들고 9%지만 그거를 갖다가 와가지고 베트남, 중국, 국내, 인도네시아, 필리핀에다가 뿌리니까 46억이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46억을 매년 본사에 줬는데 우리 회장님이 어떻게 이거를 좀 환원할 수 있는,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공단 내에 네이 업체가 있었어요. 엘르, 코튼클럽, 코데지 컴바인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필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그 네이 공장에다가 우리가 그 20만 장, 즉 아래비니까 40만, 20만 차, 즉 개성이 시내 인구나 주변 인구까지 해갖고 2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아래비니까 40만 장이잖아요. 40만 장의 네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증을 합시다. 몇 억 들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여기 신원 기증해갖고 여기 코튼클럽이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민경련 그 최정일 참사 아시죠? 우리 최 대리님은 아시고 그 최정일 참사 김석 종합대학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민경련 대표로 나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 시간이 많이 에피소드가 많은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 동무 얘기를 좀 할까요? 김해신 동무인데 김해신 동무 이게 김해신 동무. 자, 그 아까 중국에 내가 왜 데리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김성남 동무라는 재단 반장이 있었는데 재단 반장이 올 때부터 얼굴이 되게 막 시커매. 이 동무예요, 이 동무. 김성남 동무인데
재단반장이에요. 근데 이동우가 들어올 때부터 좀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 근데 결국 한 3개월 입사를 하고 3개월 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나와? 아니 중국까지 갔다 온 키맨인데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간암이 이렇게 크게 돼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교육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랬는데 한 열흘 후에 돌아갔다, 죽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해서 이제 반장을 다른 세웠는데 제 사무실에 이제 있는데 보위부, 우리나라 말하면 국정원이죠. 국정원 참사가 이제 이렇게 왔어요. 허정식 참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허참사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그 중국까지 데리고 와서 저렇게 했는데 너무나 아프네. 근데 내가 그 이력사항을 보니까 가족관계에 보니까 딸이 하나 있더라.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말하면 얘가 고등학교고 걔로 말하면 중학교예요. 얘가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왔으면 좋겠다. 아빠가 신혼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이 가족 중에 누군가 또 신혼하고 연을 맺고 경제적인 또 혜택을 누리고 하면 나도 좀 위안이 되고 그 집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보위부 참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와 사장 선생님 다르습니다. 여긴 무슨 기독교 회사랑 다르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합니까? 그냥 그렇게 웃으니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6개월인가 7개월인가 지났는데 그때 당시 개성시 인민위원회 나중에는 이 양반이 이제 공동위원회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왔었는데 정영철 그때 당시 노동 과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웬 처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6개월인가 7개월인가 지나가지고 이게 누굽니까? 난 노력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그때 허참사한테 그 김선환 동무 딸 보내달라고 그럼 이성구가 그러면 그 딸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간첩을 씹어놔서 제가 정말 김성만 동무 딸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주소도 똑같고 맞다는 거예요. 딸. 그래가지고 그 동무가 아빠가 일하던 재단간에 심지고 이게 심지하는 게 있어요. 거기를 보내고 거기서 잘 지내다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니까 2016년도 2월 달에 그러다가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 동무가 아까 이제 그 동무입니다. 그런 생이별을 했죠. 그래서 다른 동무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던 그런 동무다. 이 동무가.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영심이도 이제 에피소드가 또 많은데 이건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영수 교사가 저희 공장에 왔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은하는 우리 밥을 해주는 남측 주재원 조리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영심이는 완성반에 단추를 다는 동무였어요. 근데 걔도 좀 이렇게 예쁘고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꽃동으로 제가 이거 이제 개성공단의 최초 교회라고 하니까 뭐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개성교회의 초창기 모습.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사무실 성원들 예쁘죠? 이렇게 크고 똑똑하고. 이거 이용 씨라고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분이에요. 가수가 이제 이분도 더 모를 거야. 김혜경이. 이거 미국 하원 의원이 이제 왔을 때. 이건 저 이명박 씨라고. 이거 윌리엄 필이라고. 이분도 아마 지금 하이든 정부 쪽에서 뭐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싱가포르의 그 고축동 총리도 이제 저희 공장에 와서 저희 어머니인데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오셨어요. 저희는 2006년도죠, 이게? 여기 두 번째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장이 잘 되려면, 우리 먼저 주셔들이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무슨 행사를 했냐면, 버스를 아예 한 대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다 태우고 왔어요. 그래갖고 아빠가 아들이 이런 데서 이런 사람과 만나서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어.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가족 행사를 제가 1년 매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도 좋고 좋아하고 우리 저기도 좋아하고 아빠는 지금쯤 이런 애들하고 이런 곳에서 뭐 하고 있을 거야.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하고 이게 어디에 가서 뭐 했는지 하고는 이거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니까 주시원들이요 한 명도 그만두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조옥강 공장장 생일이었는데 제가 주시원들 빨리 다 와라. 4명의 제안이지만 우리가 자리를 여기 한 팀, 저기 한 팀, 저기 하더라도 다 와서 밥 먹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호출하면 그냥 뭐 한두 사람, 뭐 베트남이나 중국 나가 있는 사람 이해면 정말 만사지 주는도 다 와요. 그리고 내가 개성 가자! 그러면 자기들 일주일 안에 모든 일 다 팽개치고 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가족 행사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주장들이 좋아했다. 여기 이 공장 이제 막 새롭게 접할 때였습니다. 이 공장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크게 예배당을 줬고 공장 복지동. 복지동을 거의 공장 크기만큼 한 거예요. 즉 샤워실, 탈의실, 식당 뭐 이런 것들을.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계속교회. 공장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돈을 이거에 한 1억 3천 들었는데 쇼윈도를 좀 만들어서 북한에도 남한이 어떻게 상품을 선전하는지 보여주자. 제가 또 평양 일백화점도 가보고 개성백화점도 가봤지만 그때 당시 쇼윈도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정말 여기 북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막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시뻘고. 왜 그러냐면은 땔감이 없기 때문에 가을이면 맨날 긁어가지고 나무 잘라가지고 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심자. 우리 공장이 10,000평인데 여기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자. 모든 과일이 다 열리는. 그래가지고 매년 600그루씩 한 6년인가를 계속 실어 날랐어요. 한 3,500그루. 그래가지고 정말 공단대에서 우리 과실수가 가장 많은 그런 공장이었고 북한에서도 이제 이 나무 심는 거를 되게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노래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걸 장려하는 그러한 일을 봤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불어 설레는 조국 산천에 심어 가꾼 한 그룹 나무도 없이 참다운 애국을 어이 말하랴 그 어이 말하랴 또 무였던 땅 이 땅에 바쳐 내 조국 빛내는 보람찬 길에 아름다운 조국 산천에 새기어 가자 이런 노래 가사도 틀린 것 같은데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박사님 그냥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기억이 저기 하나 못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직장장이란 나무를 심는 모습입니다. 모트로 제가 거기다 생산만 많이 해놓고 돈만 많이 갖고 오면 되지 왜 여기다가
나무를 심겠습니까? 응? 저는 너무너무 이게 다른 것보다는 더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업간체조, 이거는 이제 일 중간에 나와서 일업자 사이간. 우리 동무들이 이제 체육대회 하는 거죠. 교회 모습. 교회 안의 모습이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거예요. 남쪽과 북쪽은 연말이 되면 저 김포 애기봉에 불을 켜면 아무튼 막 총폭탄을 내쏜다고 하면서 막 분쟁을 하는데 개성은 트리를 해놓고 왜 12월이 됐는데 불꽃 장식 안 합니까? 빨리 들여와 주십시오. 바깥에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교회. 그렇죠? 네. 기도식. 이거 우리 교인들 예배드리는 모습. 교회 안내원. 평양에서 내려온 애들이에요. 자, 이거는 요거 기저귀 가봐죠, 그죠? 그 다음에 보행기인데, 제가 시간이 없지만은, 이건 개인적으로, 몰래, 옛날에 공업지구 밖에 타가수가 있었어요. 우리 동무들 10명이 아기를 그쪽에 막에 두고 출근했다가 또 잠깐 가서 전미기고 오고 막 이런 곳이 있었어요.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밤에 몰래 달빛이 없을 때 몰래 갔어요. 그때는 울타리 밖에 있었어요. 지금은 타가서 다 지어졌지만 그래서 가니까 막 너무 열악한 거예요. 롯데야에 막 시뻘건 물이 있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깐난애기도 코피 나고 상처 나면 그거 이렇게 했다가 알코올에 지금 소독하고 있는 중이래. 그걸 그러면 뭐하게 말렸다가 또 쓴다는 거예요. 없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같이 손 붙잡고 울었어요. 타가서 거기 소장이랑 의사랑.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기저귀 가봐. 그 다음에 손수건, 가재 손수건이라고 그래요. 할머니도 이렇게 어디 음식점에 가면 떡 싸오는 가재 손수건. 그 다음에 기저귀감, 저희 집사람이 광목 그거 해갖고 갖고 오면 그 재단반에 해서 한번 삶고 빨래해서 애들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보행기, 이거.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짤짤이 뭐 이런 거 없이. 이거 애들 타고 놀게. 이거 몰래 했어요. 몰래 계속 하다가 나중에 들켜가지고 중단이 되고 또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아마 우리 박대님도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보이부도 그렇고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사장 선생님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공적으로 할 거니까 이제 그만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거기 공업지구 바뀐 데에 괜히 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동남간에 또 큰 문제 생기니까 그만하자. 그래갖고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우리 동무들이 저녁에 야근을 하게 되면 신라면 2개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저렇게 밥을 줬어요. 그런데 이 농심도 제가 남쪽에 농심 기획실에 가갖고 잘 구워 삶은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오늘부터 농심 신라면을 북측의 전 지역에 내가 홍보를 해줄게. 나만 믿고 이걸 싼 가격에 좀 줘.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한 개 값이 그때 120원, 130원 할 때인데 요거 초코파이 2개 값 280원에 제가 받아왔어요. 지금 이게 소매값이 한 700원, 800원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홍보비는 안 받을 테니까 나한테 싸게 줘 해가지고 우리만 특별히 해서 우리 동무들은 다른 라면 안 주고 신라면을 이렇게 2개씩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귤과 바나나. 이거 간식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주에 이게 천하장사 간식 타임이라고 1,000원짜리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270원에 받았어요. 270원에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간식 타임. 북측에서는 영어 못 쓰게 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간식 타임이 아니고 시간으로 바꿨는데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유일한 그 개성공업지구 소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유사 상표가 또 등장했는데 개성공업지구에 새참 시간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 오뚜기인가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간식 시간 말고 새참 시간이라고 또 나왔어요. 밥, 떡, 저기 닭고기. 그 다음에 북측 직원들이 막 이마가 까지고 무릎이 까져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프레시 충전소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이걸 벽면에다 만들고, 근데 이제 프레시가 다 중국산이에요. 얘네들은 저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중국산이지만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한 300명 들어가는 샤워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가장 필요한 게 왜? 따뜻한 거, 배부른 거, 편안한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300명의 요 안쪽에 그 짤순이 2대, 세탁기 5대 이렇게 해가지고 옷도 갖고 와서 빨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걸 따뜻한 물을 이렇게 퍼다가 빨래도 하고 저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 신입사원들 교육하는데 여전히 머리는 팡팡 닦아갖고 돌아요. 이거는 북측 직원들이 저한테 주는 것들인데, 그 다음에 이거 은하,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왔을 때 꽃동 생일 때 제가 이렇게 케이크 이렇게 20살 때 이거 제 접니다. 이 은하 저기 할 때 제가 이 생일 케이크 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북한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저기는 명목이는 남편이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주임 교수 마누라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기 명륜 서울에 있는 거는 조선시대 성균관이고 거기는 고려시대 성균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직급은 돼야 되고, 이 은하는 아빠가 인민병원의 의사였어요. 자전거 남바. 개성 인삼 유명하죠? 저한테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과, 개성약과. 그 다음에 담도 다 이렇게 상처나고 크기도 작지만 사장 선생님 먹어보라고 몰래 까만 모뭉지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가고, 응? 그래서 크지도 않은 게 착히 요만한데, 그래도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건데, 이것도 한 5분 설명해야 되니까 넘어가죠. 요거는 이제 북측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고요. 요거는 아기 어머니, 보모들이 남측에 넘어오려면 모든 차들은 이렇게 이 남바를 다리다가 이제 떼야 되고, 요거는 북측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차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요 주변에 저기고 선주교. 자, 그래서 요건 제가 평양 공장에 말씀드렸죠? 평양이 저희 공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평양이 그 만수대라는데, 요거는 아마 양각도 호텔에서 평양을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주체사상탑이라고 이렇게 불 이렇게 하는 그 주체사상탑 위에 올라간 건데,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5.1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정리를 하면요, 10가지 제가 남북 경협을 위한 10가지 10계명이라고 그럴까?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냥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때 또 설명드린 거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 패션쇼라든지 개성교회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또 현대 정주영 회장이 선대방북을 어떻게 성사시켰을지,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즉 서로 마음을 바꿔놓고
저들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데 인식하지 말라. 비용이 아니라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쓰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제대로 된 주전을 파견해야 된다. 이게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10개명 중에 제가 1개명이라고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똑바로 되지도 않았는데 뭐 남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판나라 콩나라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은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뭐 그동안 십자가를 뺏겼던 일이라든지 우리 공장에서 아이들을 뺏겼다는 일이든지 이걸 강하게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결같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전문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근거를 잘 숙지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공업지구법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뭐 평양 사업을 한다는 거라든지 내게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즉 주제넘게 과잉 투자를 한다든지 북측에 가서 허세를 부린다든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세상 어디에도 믿음과 진실은 다 통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회계나 모든 자료를 다 100% 오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측에서 저희는 세무조사, 그 다음에 뭐 무슨 이런 거 절대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신고하는 대로 다 오케이 다. 왜냐면 북측 직원한테 회계를 맡겼어요. 그리고 모든 결산을 다 개성해서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가 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남북 사업은 경협 사업은 이 민족 사업이라는 것이죠. 왜 저희가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무슨 네일을 기증하고 솥대를 왜 들고 하고 거기다가 왜 뭐지 샤워실을 만들고 그랬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한 걸음을 이렇게 내들었을 때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토지 통일의 마중물이 되어 있었고 또 그것이 초석이 되어 있었고 벽돌 한 장을 놓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면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개성공단이 중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저희는 46억의 순수한 그 추가 비용이 투자가 됐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거를 다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4%밖에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36%, 약 181억은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저기는 입주기업들이 뭐 좀 보상해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놈들은 맨날 돈만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법인장은 아까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개성공단에서의 성공 비결, 아까 제가 개성공단 성공 10개명 이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패션 산업의 발전 수준, 대부분의 북측 직원들의 옷차림은 처음에는 그냥 자기네들 군복이나 작업복이나 단체복을 개량을 해갖고 입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국산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자체적으로 뭐 디자인 센터가 있거나 평행해를 그랬지만은 그것이 밑에 인민들에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편화는 안 된 상태였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센티브 이 부분 제가 13년 동안 살면서 걔들한테 내가 돈을 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나눠주고 얘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 걸 제가 다 봤잖아요. 즉 우리가 모임을 주면 100% 핵개발, 100%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라는 것이 이제 우익과 정치적인 측면의 그런 분석인데 물론 달러가 개성공업지구 개성시내에도 통용이 안 되도록 돼 있죠. 암시장에서 거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달러는 다 올라가요. 그러나 이 재원을 가지고 북측 직원들이 먹고 마시고 장화 사신고 네일 주고 배급해주고 주택 만들어주고 의료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사회문화시책금 30% 현금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나 홍콩의 합작법인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뭐 저기 식용유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물품 보급소가 또 따로 있어요. 개성시내. 그렇게 활용이 됐다는 걸 꼭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성공업기구에 왜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하냐,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냐? 절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로부터 저희가 무상 공급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기회의 땅이고 또 거기서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좋은 품질의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되니까 가는 거지. 거기서 무슨 정부 저기가 있느냐고. 개성공단이 열리면 2013년도 일시적인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6개월간. 그랬는데 제가 첫날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이제 재개가 되고 막 올라가니까 앞마당에 우리 동물들이 까만 얼굴로 6개월 지났는데 벌써 피부에 성접해가지고 애들이 밥 못 먹어 그냥 까만 상태로 다 와 있어요. 청소하려고. 조간장들. 그래서 이제 앞마당에 이렇게 까만놓고 자, 우리 동무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빨리 공장을 정상화시켜서 좋은 품질을 다시 남쪽으로 내보내는 것. 이게 최선의 일이야. 그리고 다시는 중단되는 일이 없을 거야. 우리는 그쵸 열심히 다 하면 돼. 하고 했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동무들이. 나는 그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애들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가 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왜 우리 한미족은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가? 저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그날 처음에 올라갔을 때 저는 도시락을 뿌려가지고 주재원 식당에 가서 이제 우리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북측의 그 조호건 대표가 사장 선생님 오늘 첫날이니까 저하고 같이 드십시다. 뭘 같이 먹어? 저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장 선생님 올라오신 줄 알고 내가 맛있는 거 했으니까 나랑 우리 저기 직원 식당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 붙잡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토끼를 잡아가지고 토끼탕을 한 거예요. 토끼탕. 맛이 없어갖고 제가 맛있게 못 먹었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이게 이래요. 우리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개성공단도 다시 그렇게 하고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성에서의 힘들고 어렵고 애환과 눈물 없을 수 없죠. 그런 노력들 어떻게 했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을 향해서 계속 손짓을 하고 제스처를 취하는데 대답이 없죠. 저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들 많이 이제 평가를 날릴 텐데 우리 마지인 형이 우리를 보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이것이 남북관계의 가장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퍼주고 투명하지 않은 것들이 흘러가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투명하고 명확하고. 저는 그 가슴이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산가족의 만남이에요. 나는 개성공단, 금강산 이거는 좀 나중에 해도 돼요. 나는 먼저 정말 이제 몇몇 남지 않은 이런 이산가족들의 형제간에 보고 싶은데 살아있는데 아니 만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되는 일입니까? 유엔이나 이거는 누구든지 간에 먼저 좀 나서서 이 일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신뢰를 쌓고 또 나아가면 남북관계 발전에 좀 좋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강의를 다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또 뭐 이런 에피소드 뭐 여러 가지만 갖고 왔는데 괜히 제가 시간 많이 잡아놓으면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인데 해를 끼치는 것 같고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안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이거 질문 안 하면 오늘 밤 잠 못 자겠다 이런 분 한 번만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는 처음에 개성공단이 왜 나한테 관련이 있는지 그에 대해 몰랐다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 궁금한 게 북한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이제 그 개성시 인민들의 그 주변, 뭐 개풍, 그 다음에 월고리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좀 넘어가면은 이제 상해원이라든지 해주 뭐 이런 지역까지 있지만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온 동무들을 보면은 대풍, 개풍, 월꽃, 개성시 내 사람들 20만 명인데 그 중에 이제 5만 5천 명이 들어왔어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5만 5천 명이 들어왔고 대부분이 이제 그 중학교 이상,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이상의 자격,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좀 결격 사유가 없었겠죠,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은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저희 고등학교 이상의 그런 학력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부러 뭐 평양이나 저쪽 함경도 뭐 원산이나 뭐 이런 데서 일부러 들어왔다 이런 행세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간혹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김치공과대학 이런 그 똑똑한 애들도 몇 명 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전애들이 무슨 키맨으로 이렇게 온 건가 봤더니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뭐 야단 맞고 잘려서 가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좀 몇몇 고급 간부들은 평양에서 내려온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직장장도 김일성 종합대학 상해학과 출신이고, 또 제 비서도 평양 봉사학원 그런데 출신이고, 그다음에 사리온 대학 나온 애들도 있었고, 좀 몇몇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개성 지역의 인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강의가 뭐 훌륭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강의에 대한 질문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